코끝은 만약에 너무 높거나 낮으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콧볼 축소는 한번 축소하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콧볼 축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콧볼 축소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끝을 봤을 때 코끝 부분이 있고 콧방울 부분이 있죠. 이 콧방울 부분, 우리가 콧볼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펑퍼짐한 콧볼 자체가 가로로 좀 좁아지는 효과가 있고, 밑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이 이렇게 클 때 콧구멍 자체가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콧볼 축소 자체는 간단하긴 하지만 이 콧볼 끝에 있는 피부 자체를 절제를 해서 꼬매기 때문에 만약에 과도하게 축소를 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콧볼 축소를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끝 수술은 재수술을 통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좀 더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콧끝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한 번 한 콧볼 축소 자체는 되돌리기가 거의 없고, 우리가 복합 조직 이식이라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과도 굉장히 우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콧볼 축소 수술 전후 사진 잘 된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수술 전에 보면 이렇게 콧망울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고 콧볼 자체도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널려 있는 경우, 이럴 경우 바깥쪽에 외측 절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 여기 끝에 부분은 흉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 자체가 좀 퍼져 있는 것들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미간 사이랑 콧볼 축소 했을 때 콧볼 넓이랑 비슷하면은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콧볼 축소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면 밑에서 봤을 때 단순히 콧볼이 넓은 것이 아니라 콧방울을 이루고 있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한 사례 사진은 다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콧볼 축소를 한 사진 환자분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흉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은 줄어들었는데 코끝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콧볼 축소를 한다 그래서 코끝 자체가 줄어지지 않고 오히려 콧볼이 줄어들면 코끝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여서 복고 느낌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봤을 때 이 콧 날개 자체가 좀 두꺼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밑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여기만 폭만 줄어들 뿐이지 콧구멍 작아지고 콧볼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얇고 펑퍼짐하고 퍼져 있을수록 효과를 보고, 이 두께 자체가 두껍고 콧구멍도 작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콧볼 축소를 안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다른 사례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코끝도 높이고 콧대 실리콘도 놓으면서 콧볼 축소도 함께 하셨던 경우인데, 이런 코끝을 높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높여보면 자연스럽게 콧볼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콧볼 축소가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20분 수술한다 그러면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로는 코끝을 높이면서 콧볼 축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게 되면서 이렇게 콧구멍 자체도 굉장히 좁아지고, 또 우리가 찝힌 코라고 얘기하죠. 콧구멍 자체도 이렇게 우리 전기 콘센트 110V 콘센트처럼 얇아지면서 숨 쉬는 기능도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 성형에 있어서 쌍꺼풀이랑 트임 성형처럼 코끝을 높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이 넓어서 이거를 단순히 축소시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크기가 다를 때 이런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 콧구멍만 콧볼 축소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째 사진이고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콧구멍을 봤을 때 콧볼 자체도 넓어야 되지만 콧구멍 크기도 크고 콧볼 날개 이 자체도 폭이 좁아야지 콧볼 축소를 했을 때 그 모양이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가 않고 아까 부작용 사례처럼 콧구멍 모양이 찝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 코끝도 높이면서 이런 비대칭도 맞추기로 하였는데요. 왼쪽 콧구멍 자체가 오른쪽에 비해서 좀 컸기 때문에 한쪽만 콧볼 축소를 해서 조금 더 모양을 대칭적으로 맞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 환자분 수술할 때 어떻게 맞추게 되냐면, 제가 아까 콧볼 축소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코끝 모양이나 콧대 모양을 다 만들어 나오는데 밑에서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왼쪽만 줄였을 때랑 오른쪽만 줄였을 때 과연 콧구멍 모양이 얼마만큼 변화지는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오늘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콧구멍 같은 경우는 축소를 했을 때 너무 찝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돼서
왼쪽만 줄여서 이렇게 완성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콧볼 축소할 때도 단순히 몇 미리 이런 수치들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2mm나 3mm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추천이 되고, 만약에 고민이 될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축소하기보다는 조금 축소를 해놓고 모양을 보고 나서 붓기나 모양 빠지고 나서 좀 더 리터치 하고 싶으면 좀 더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고 나서 괜히 후회하지 않는 안전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코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이미 콧볼 축소를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왜 콧볼 축소를 하셨냐고 물어보면 내 코끝이 너무 펑퍼짐하고 복골해서 콧볼 축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콧볼 축소 수술 자체는 복코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코라고 얘기하는 경우 대부분 코끝이 펑퍼짐한 경우인데, 콧볼 축소는 콧볼만 줄이기 때문에 코끝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코 교정이 충분히 안 된데도 콧볼 축소를 왜 먼저 하셨냐고 물어보면, 코 수술은 무서운데 콧볼 축소는 무섭지 않고 간단해 보이고 싸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끝은 만약에 너무 높거나 낮으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콧볼 축소는 한번 축소하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코끝이 복코이고 또 콧방울도 너무 넓어서 둘 다 고민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사례 같은 경우는 남성분의 산이고요.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양인데요. 수술 전에 보시면 콧볼 자체도 넓지만 코끝 자체도 굉장히 펑퍼짐해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도 콧구멍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날리는 향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콧볼 축소만 하고 싶다고 오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콧볼만 줄여드리게 되면 코끝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 여전히 코끝이 더 뚱뚱하고 커져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코끝도 높이면서 콧볼 축소도 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코끝 자체도 높으면서 좁아지지만 콧볼도 넓어진 부분들이 쪼그라들면서 좀 더 균형적인 코 수술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가지 사례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